네, 저희 출발 증시 2024년 대진단을 하는 특집 코너들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중유의 한국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화상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네, 항상 화상으로만 네. 해서 죄송해서 오늘 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이제 거의 끝이 났잖아요. 네. 이후에는 물론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고금리 기조 하에 미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예. 일단 뭐 금리 때문에 2022년 그리고 올 초까지 시장이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요. 그 페드의 금리가 이제 인상이 멈췄지 않습니까? 네. 그럼 멈추고 나서 시장은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2019년도에도 보면 2018년 연말에 10월, 11월, 12월 달에 S&P 500이 거의 20%나 급락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15년 12월부터 시작됐던 페드의 금리 인상이 2018년 12월로 끝납니다. 네, 끝나는데 2019년 8월 달에 첫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 네.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지금 페드 워치를 보면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냐, 5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냐.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한 5월에서 한 7월쯤 좀 더 늦췄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멈추고 나서 시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강하고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잖아요. 네. 그때 3번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리 인하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시장이 출렁출렁거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장이 뭐 경제가 안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대통령 내년에는 4년 차잖아요. 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경기를 굳이 망가뜨릴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하드랜딩은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올 상반기처럼 상고하저의 그런 장세가 내년에도 연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고하죠. 듣던 중. 하저는 아니고 하중. 네. 하중, 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증시의 랠리를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주식들이 올라가느냐인데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랑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그런 세 가지 매크로 지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지금 지난 10월 달에 플러스 5%로 돌아섰는데요. 네. 이 수출 증가율하고 코스피의 주가 움직임하고 거의 상관관계가 0.86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 올 상반기 방송을 하시면서 와 우리나라 수출이 마이너스 16.4%, 마이너스 12%, 반도체는 올 1월 달에 네. 마이너스 44%를 너무 안 기록했었죠. 좋았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에서 보시면 지난번에 이렇게 수출 증가율이 네. 2021년도에 6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네. 3,316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수출 증가율의 고점하고 거의 일치하고요. 올해 초에 16.4% 마이너스 기록을 한 이후로 네.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코스피의 반등하고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저효과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증감률이 플러스 30%, 40%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에 조심했다가 나중에 하반기에 투자해야지 했던 분들은 오히려 시장이 너무 빨리 올라버렸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도 올해처럼 상당히 좋을 거고 이 수출 증감률이 돌았을 때는 반도체라든지 화학 정유 네. 뭐 이런 쪽 정유는 아니고요. 화학이라든지 이 가치주 영역에 가 있던 네. 주식들이 의외로 강하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020년 코로나 8월 달에도 그때 한국경제TV에서 네. 재테크쇼 할 때 하반기에는 세미 차화정 장세를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내년 상반기에는 그동안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조금 많이 힘드셨을 건데 맞아요. 예. 가치주들도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소외된 가치주들의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반기에 시장이 좋다면 지금부터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가치주 이외에도 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이번에 시장이 11월 달에
지난달에 거의 우리 시장도 한 10% 가까이 오를 수 있었던 네. 이유가 미국의 CPI가 다시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이번 4Q, 미국의 내년 1Q GDP도 많이 꺾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CPI가 내년 상반기에 2%대 한 2.5%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떨어지면 금리도 떨어지겠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최근 그동안에 코로나 때 네이버 카카오 사서 물리었었던 분들 그런 분들도 이 플랫폼 기업들은 금리가 떨어지면 또 반등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소외됐던 이런 플랫폼 기업들도 반등이 예상이 되니까요. 예, 참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핵심 우량주 킵 바잉 앤 홀드 전략을 주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네. 마무리를 지으신다면요.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가분들이 네.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은 서학개미, 한국은 동학개미 이렇게 분류하시는데 미국의 핵심 투자 기업을 투자를 하실 때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런 주식은 어떻게 보면 그냥 바이앤홀드가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핵심 기업들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부터 보면 바이온 딥스, 세런랠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딥이 있을 때 무서운데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고 랠리가 있었을 때는 2021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랠리가 있었을 때는 팔아야 되는데 그 팔아야 되는 시점에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는 네. 환율입니다. 그때 환율, 21년 고점을 기록할 때 우리나라 환율이 1,100원 언저리까지 떨어졌던 걸 맞아요. 감안하면 이번에 핵심 우량주를 사셨다가 언제 팔아야 되냐? 내년에 환율이 한 1,200원이 깨지는 시점까지 들고 갔다가 파셨으면 좋은 수익을 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년 시장 전망을 하면서 이렇게 중장기적인 또 투자 전략까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